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 시간 기준으로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은 이틀간의 FOMC를 마친 뒤 성명서를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금리는 종전 0.75에서 1% 수준에서 1.5에서 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일명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서울 전세 변동률은 0.24% 상승했습니다. 용산구, 강북구, 영등포구, 강서구, 서초구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전달 상승률인 0.16%를 고려하면 상승폭이 확대된 겁니다. 8월 계약갱신 만료에 맞춰 전세난이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관할 시군군의 거주자가 매입한 비율이 지난 1년간 39%에서 올해 1월에서 4월 41.7%로 늘어났습니다. 생활 여건 등이 익숙한 인근 지역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외지인들이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액수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대출금리의 인상도 본격화됐는데요. 국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5월 코픽스가 1.98%로 지난 201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내 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국내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아침부터 좀 좋은, 좀 즐거운 시간을 좀 통화를 좀 하면서 이 방송국을 왔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일전에 좀 조언을 드린 고객분이 계셨는데 이 고객분이 이걸 팔고 막 다른 데 좀 가고 싶으셨던 그런 상담을 해드렸는데 근데 제가 그걸 팔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를 더 사라 다른 거 했는데 이 두 개가 지키고 그걸 사다 보니까 더 잘 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오는 길에 또 연락이 오셔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좀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자체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안에서 최대한 제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또한도 역시 시청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알차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늘도 즐겁게 함께 같이 시청하시면서 보내면 좋은 일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현우 전문가님 정말 긍정 요정이에요. 우리한테 늘 항상 긍정의 기운 뿜뿜 해주고 계신데 그에 반해서 저는 좀 걱정 인형이거든요. 늘 언제나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정현우 전문가님이 2022년 부동산 투자 공부, 현재 시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투자 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올해를 알차게 좀 즐겁게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 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건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근데 대부분 정보를 얻으시더라도 이 정보의 출처가 그냥 지인 얘기, 그냥 뭐 아는 사람 얘기하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는 시장이에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요즘일 때일수록 무슨 정보가 중요합니까? 정확한 정보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불분명한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가득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로 하신다면 알찬 투자가 또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고 좀 즐겁고 나도 웃고 자녀분도 웃고 주변도 좋고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토지를 보든 뭐 아파트를 보든 뭐 상가를 보든 오피스텔을 보든 많은 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으세요. 이 가격이 적정 가격입니까? 아닙니까? 비싼 겁니까? 적당한 겁니까? 좀 싼 겁니까? 근데 대부분 싼 거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좀 책을 고부, 좀 이런저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부동산 투자할 때 뭐 원가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래사례법이라든가 이런 좀 전문적인 용어를 좀 접하시는 순간이 오셔요. 그래서 원가법이라는 거는 뭔가 원가구만. 그래서 토지라든가 건물 가격을 합산한 부분에 있어서 뭐 대충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상가든 건물이든 빌딩이든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실 때 쓰는 게 원가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거래 가격적인 부분에서 파악을 할 때 거래 사례 이런 비교법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래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얼마에 거래가 됐고 여기가 얼마에 거래가 됐으니까 여기도 좀 얼마에 거래하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주변 거래 사례에 따른 그 부분에 맞춰서 투자하는 가격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가법을 쓸 때가 있고요. 아니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건물을 볼 때 이 토지 가격이라든가 건물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익숙하게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요 주변에 요즘 아파트 투자도 많이 하시고 토지도 많이 하시고 막 빌라도 하시고 다양하게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 호재가 발생을 하면 이 지역과 맞물려서 주변 부분 또한도 역시 좀 호재가 조금 가득해서 오르기도 하고 가격이 좀 빨리 반영이 되기도 하고 늦게도 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뭐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막 계속 생각하면 막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가격적인 걸 볼 때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는구나. 좀 이렇게 인지를 기본적으로 하심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백날 첫날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해봐야 큰 의미는 없다. 그럼 뭐가 의미가 있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무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을 중심점을 놓고 보게 되면 강남의 가격이 꽤 많이 올랐네. 그럼 실무적으로 딱 봤을 때 원가든 거래 사례든 뭐든지 간에 강남이 좀 올랐네.
그럼 옆에 있는 송파구는 안 오를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강남 왼쪽에 있는 서초, 동작은 안 오를까요? 그리고 남쪽에 붙어있는 성남은 안 오를까요? 과천은 안 오를까요? 북쪽에 광진, 이런 라인들은 안 오를까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시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고서 이 지역이 오른다고 했을 때 주변 또한도 역시 오를 여지가 있겠구나. 이걸 파악을 하시려면 우리가 실무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실무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뭘 하냐면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어서의 호재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가격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경제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과거의 사례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미래적인 부분도 공부를 하시고, 6번째, 누군가는 막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 수많은 과정 속에서 결국 공부라는 건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수많은 것들이 겹치게 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한 번도 투자 못 해보고 한 번도 팔지 못해도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보실 때는 직접 많이 해본 사람의 이런 지도를 좀 쓸 줄 아는 부분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또 잘 쓰려면 실무 경험을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부를 특히나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무는 좀 해봐야 된다. 돈을 그냥 저축하기보단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한번 부딪혀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들께서 참고하실 부분이 시청자님들 중에서 보면 실무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 특히나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아주 꼭지점이다. 아주 상투다. 이제 떨어질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누구도 이걸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 그래프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그래프를 넓게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으로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은 지금 실수, 떨어지면 사야지, 이제 폭락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거는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실수가 지금이 고점이다, 지금이 저점이다, 함부로 판단을 하시는 그런 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누군가는 상승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누군가는 하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승장 속에서 우리가 펼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적정값을 함부로 얘기하시면 투자는 그냥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상승장 속에서는 1억이, 2억이 되고 막 3억이 돼버려요. 근데 계속 상승장이야. 그럼 3억이 4억이 되고 5억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적정 가격이 이미 뭐 2배, 3배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빠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장을 논한다고 한다면 하락장을 하게 되면 부동산은 그냥 다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조언을 드리는 게 뭡니까? 빠지더라도 좀 덜 빠지면서 오를 때 힘이 좋은 곳을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상승한다, 빠진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부동산을 찾으시는 게 지금 중요한 시국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에 맞춰서 든든한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확실한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역 공부와 새로운 물건이 공부가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조언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세 번째로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까
많이들 좀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따라간다라는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면 일본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본을 보면 빈집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빈집이 많지? 이렇게 깊게 탐구하고 공부하시는 분은 드물다 이거야. 아이고 일본 따라간다. 뭐 인구가 떨어진다. 근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왜 빈집이 많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과거에 뭐 프라자 합의라든가 뭐 위기 속이라든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울 때 건축을 무식하게 또 엄청 많이 해버렸단 말이야. 어려울 때 건축을 엄청 많이 해버리니까 빈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철저한 양극화 속에서 격이 지금 너무나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똑같이 어려울 때 집을 왕창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상대적으로 일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를 해. 뭐 이렇게 사람이 줄어드는데 예? 이렇게 집을 좀 짓냐, 신도시가 뭔 의미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인구가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 허니 버터가 들어간 막 과자도 있고 뭐 라면 중에서도 국물이 뭐 하얗다고 하는 그런 라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엄청 갓 나왔을 때는 엄청 관심을 받으면서 막 없어서 못 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공급을 막 라면도 많이 하고 막 과자도 많이 해버리니까 어느 순간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순간적인 이슈에 의해서 공급을 왕창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수요가 급감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인구가 갑자기 감소하는 거에 대해선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럴 때 우리는 좋은 걸 사셔야 되고 그래도 싼 게 아니라 오히려 비싼 게 더 나으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뭡니까? 제2의 판교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제2의 우리가 강남을 찾아야 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을 개발을 할 때도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았어요. 판교를 개발을 할 때도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판교나 강남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뭐냐면 결국은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항상 좋은 일들이 많다. 일자리가 많다는 건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유행과 트렌드를 또 걸어가고 또 소비 또한 역시 많이 하고 그게 또 이슈가 되고 개발이 되고 좀 많이 하면서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런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여태까지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의 지역에 대해서 찾고 공부하시는 지금 시기가 좀 중요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GTX 호재를 적극적으로 좀 받는 지역이 있고 지금 도로교통 호재를 적극적으로 좀 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서 날을 한번 잡아서 지역 공부도 하고 알아가시면서 하신다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더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은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우리 동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는 어디에 될 건지 그런 소통 교감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멋진 시청자님 속에서 좋은 거를 선점을 하셔야 된다는 지금 시기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부동산을 암울하게 보실 게 아니라 밝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손해보지 않는 부동산 투자 방법 이제 좀 아실 것 같나요? 자,
그래도 좀 더 부족하다, 나는 조금 더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또 1: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소액 투자 가능한 유망 지역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의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정현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노란 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이미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적 이렇게 정보를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훨씬 더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와 딸 명의로 마포구 연남동 네. 87-263번지 빌라와 네. 370-41번지 빌라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이 빌라들 더 갖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네. 하셨는데 제가 네. 혹시나 또 궁금해서 이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 매수했습니다. 올해 매수하셨어요? 두 네. 채 다요? 네. 네. 자, 일단 마포구 연남동이면 지금 저희 서울경제TV와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이라 저도 궁금해지는데 제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포구 연남동입니다. 정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 지금 빌라 두 채 전망 문의 주셨어요. 매수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시지는 않았는데 과연 이 전망에 따라서 어떤 지금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시청 환영하고요, 잘하고 시청자님. 있습니다. 자, 따님분께서 그럼 두 채나 있으시네요. 저 한 채, 우리 딸 한 채, 두 채. 선생님도 한 채, 네, 따님분도 한 채. 네, 야, 어떻게 큰맘 먹고 사셨네요. 네. 투자 목적이시겠네, 그럼. 맞나요? 네, 투자 목적입니다. 네, 투자 목적. 그럼 네. 이제 투자 목적이라 하면 제가 오늘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정확한 호재에 맞춰서 정보에 의해서 하시면 좋다라고 네.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는데 네. 요 물건은 뭔 얘기 듣고 사신 거예요, 시청자님? 그쪽이 요즘 핫하고 땅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핫하고 땅값이 올라간다. 네. 핫한 거 봤어요, 시청자님?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부쩍부쩍 하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연남동 자체가 네. 동네가 이제 신식은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일단 조언을 드리게 되면 네. 일단 이 연남 라인에서의 이슈는 가자역 아시죠,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동네 자체의 이슈는 다른 거보다 뭘 보셔야 되냐면 네. 일단 디지털 미디어역이 있습니다. 네. 가자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과 이 주변의 역들 중에서 증산동서부터 수색동 라인까지 이 북쪽이 천지가 개벽을 했잖아요, 시청자님. 네. 아직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자역의 좀 남쪽이라든가 가자역 우측 같은 경우는 얘들이 달라지니까 개발해버리고 막 롯데 들어가고 자이 들어가니까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시청자님? 배 아픕니다. 여기만 개발하니까 배가 아프지. 그래서 이 동네도 우리 시청자님 연남, 요 연희 라인도 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예.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되고 있진 못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른쪽에 가자역의 오른쪽 경의중앙선 라인 요 앞쪽 있죠? 예. 예. 그래서 시청자님 물건이 지금 2개 있으신데 첫 번째가 487 라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370 라인이잖아요. 네. 370 라인이 48 요거보다는 가자역에 좀 더 가까우세요, 시청자님.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크고 작은 좀 개발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이 동네가 좀 오고 가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개발이 이제 정말 된다면 참 좋은 건데 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시청자님이 이 부분을 어쨌든 사셨다 보니까 네. 부정적으로 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건 굳이 한 동네에 2개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예. 그래서 한 분은 였다가 하더라도 한 분은 좀 딴 데로 했으면 예. 그거에 맞춰서 좀 하셨으면 좀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네, 둘 다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참 좋지만 예. 2개나 하실 거였으면 하기 전에 저지르기 전에 물어보셨으면 제가 조언해 줬을 텐데. 아, 그래서 제가 전방위적으로 전국 팔도 어디 있는 거든 다 조언을 드리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이제 가자나 디지털 미디어 라인 자체가 전에 비해서는 좀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선은 요 라인 부분에서 한 연말까지 해서 좀 기대를 한번 해보자. 지금 뭐 정부에서 뭐 모아주택, 모아타운, 뭐 가로주택 막 개발 많잖아요. 예. 그럼 그런 개발이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도 된다, 저기도 된다, 어디도 된다 막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죠? 예. 근데 투자하시는 분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투자하시는 게. 어렵습니다. 큰맘 먹고 하시는 것도 어렵고 내 돈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요즘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로 사셔야 되는데 우선은 일단 그 370에 있는 게 선생님 거세요? 따님 거세요? 제 겁니다. 아, 선생님이 좀 더 먼저 좋은 입질 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럼 따님분도 잘 되셔야 되잖아. 예. 그러면 나머지 것은 제가 주변에 좀 거래랑 연식이라든가 그걸 좀 더 한번 자세히 좀 봐드릴 테니까 예. 일단은 뭐 잘못하셨다라기보다 좀 살짝은 좀 아쉬움이 있다. 아,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면서 연말까지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자고요, 시청자님. 아, 예. 응?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홍대도 크고 작은 거래들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물론 이 동네가 뭐 선생님 그 연남동도 그렇고 위쪽으로 오시면 연희동 있잖아요. 예. 연희동에 계신 분들은 막 답답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요 라인에 좀 다가구가 좀 꽤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빨리 좀 개발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북쪽으로 가시면 서대문 구청도 있고 앞에 있는 문어저 같은 것들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좀 요 라인에서의 좀 개발이 좀 지지부진하다. 연희동 라인 자체가 파크 프루지오 아세요? 아, 그 아파트는 잘 모르겠어요. 아, 몰라도 돼요. 근처에서 신축이 드물다 이 말이에요, 시청자님. 예. 신축이 드무니까 어쨌든 좀 답답하신 분들이 좀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가 열심히 좀 나아가고 있고 홍대 또한도 역시 거래되는 부분에서 사이에서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연말에 한번
이런 그 서울 좀 국가에서 좀 진행하는 좀 소규모 개발이라든가 그 상황을 좀 더 보시고 나서 어떻게 좀 더 할지를 좀 보심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연말의 상황 보자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마포구 연남동의 빌라 2채 같이 살펴봤습니다. 좀 계란을 너무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조금 더 분산시켜서 하시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그래도 올 연말까지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의 그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오, 네. 네, 롯데 수지구에 성봉역 롯데 클라시엘 한 채하고요. 용인 수지구 말씀하시는 용인 수지구,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서초 포레스타 2단지 한 채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2개 중에 하나를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네. 네, 어느 게 괜찮은 거, 어느 게 그걸 잘 몰라갖고서 문의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정말 들으면서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2채를 네. 보유를 하고 계신데 요 네네. 전망에 따라서 어느 걸 좀 정리를 하고 어느 걸 남겨둘지 요게 네네. 고민이 되시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네네. 너무 부러운 고민이라 제가 들으면서 오늘도 방송 힘든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네요. 자, 용인 수지구와 서초는 지금 포레스타 2단지 말씀하셨던 네네네. 거죠? 네네네네. 네, 요 2개 전망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또 우리 큰손 시청자분께서 와주셨습니다. 자, 2채의 아파트인데 용인 수지구에 지금 롯데 캐슬 클라시엘 아파트 그리고 서초에는 포레스타 2단지입니다. 이 2개 전망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하나는 해보실까 하시는 상황인데 자,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길이 될까요? 전문가님께서 해안을 좀 전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복부인이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복부인이신들은 다 목소리가 밝아. 그래요? 이쁘시고 밝으시고 사는 게 재밌고 막 그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죠 요즘에? 근데 이제 지금 고민이 생겨갖고선요. 어떤 고민이실까요? 2채 네, 있으신데. 2채 중에 하나를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빠른 네, 시간 예. 안에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생각은 좀 해볼 거예요. 그쵸. 뭐 시간도 있고. 네네. 아주 그냥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네. 일단 먼저 각각의 좀 부동산에 좀 어떤 주변에 좀 호재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성봉역 롯데캐슬 클라시엘입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제 용인 같은 경우는 뭐 생거진천, 뭐 사거용인 하면서 그만큼 뭔가 풍수가 좋고 살기가 좋고 많은 분들이 인기가 있는 곳이 용인입니다, 시청자님. 네. 물론 2008년 뭐 금융위기 속에서 뭐 가격이 뭐 절반으로 떨어지고 어려운 적도 있었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격들이 회복을 해서 다시 이제 정고점을 뚫고 더불어서 성목역 근처가 아주 빈틈이 없이 많이 좀 개발이 되면서 좋은 가격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게다가 세대수 또한도 역시 1000세대에다가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게 지금 멀지 않은 곳에 구성역 있지 않습니까? 구성역이요? 예. 구성역은 좀 많이 떨어져 있나? 네, 이 정도면 네네. 가까운 거예요, 시청자님. 네, 지금 성봉역이 가깝죠. 네, 성봉역은 네네. 아예 코앞인 거고 네네. 그럼 멀지 않은 곳에 시청자님은 멀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가까워요. 그래요? 예, 구성역이랑 가깝다 보니까 네. 이 구성역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논해놓고 봤을 때 네. 구성역 용인 플랫폼 시티는 들어보셨죠? 글쎄 잘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네. 자, 구성역이 이제 분당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구성역 오른쪽은 뭐 연원마을, 뭐 삼거, 뭐 삼성 레미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왼쪽은 아직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입니다. 네. 농촌 도시라는 거죠. 농촌, 시골. 네. 근데 이 규모가 80만 평이 새로운 플랫폼, 일자리라든가 교통, GTX 호재라든가 더불어서 뭐 주거시설이라든가 이 호재들로 용도가 다 바뀌어버려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그게 80만 평이다. 네. 그럼 80만 평은 여의도만한 규모거든요. 네네. 그러면 구성역 주변에서 그 소위 우리가 다 로망 꿈꾸는 부자, 땅 부자분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 부자분들이 이걸 그냥 숨겨놓을까요? 저축해놓을까요? 또 부동산 살까? 또 부동산 사겠죠? 또 사지, 당연히. 네. 또 땅 사고 또 주변에 있는 막 신축 아파트 산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구성역 주변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이 네. 주변은 좋은 일들이 많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래요? 아, 예. 연식도 신식에다가 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호재 때문에 얼마 전에도 다녀가신 분이 신갈동 아십니까, 시청자님? 네네. 그 신갈동도 아파트가 지어진 곳이 있지만 아파트가 아직 안 지어지고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인 지역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토지가 있었는데 네. 제가 파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너무 팔고 싶은 거야. 네. 근데 저는 너무 안 팔았으면 좋겠어. 네. 근데 이분이 이 상담을 2, 3년 전에 받으셨는데 네. 제가 얘기한 대로 막 100, 200밖에 안 갔는데 지금 막 6, 700 가버리니까 신나요, 안 나요? 신나죠? 막 5, 6배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구성역 GTX와 용인 플랫폼 시티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좋은 호재입니다. 네. 그래서 보상이 들어가고 새로운 용도가 바뀌고 생긴다는 건 네. 1순위로 토지 보유하신 분들은 쌍따봉, 아파트 보유하신 분은 따봉. 이해되세요? 네네네. 그래서 부자 하면 보통 땅 부자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거시설을 얘기할 때 뭐 강남 3구에 뭔가 주거시설을 보유하신 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글라시엘 같은 경우는 이런 신분당선과 오른쪽에 플랫폼 시티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순항하실 여지가 크다. 네. 이렇게 좀 조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해되셨죠? 네네. 들으시니까 막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좋은 네. 건 좋다 그러고 좀 네. 거시기한 건 거시기하다. 아, 그래요? 네네. 이거 좋은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서초 포레스타입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그래서 뭐 서초 포레스타가 뭐 한 채도 없는 사람은 뭐 6단지가 뭐 2단지가 3단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포레스타 중에 뭐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청자님? 네,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네. 근처에 보면 포레스타는 요 북쪽에 보시면 아직 개발 안 된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네. 시골이잖아요, 시골. 네네. 그래서 여기에 뭐 전원주택 생활이라든가 이런 뭐 소규모로 가신 분들도 계신데 일단 어쨌든 이런 동네에서는 저는 일단 아파트를 먼저 권장을 드립니다. 네. 될지 안 될지는 그 후에 가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초 포레스타는 중요한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레스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네? 포레스타. 서초. 네, 그쵸? 네네.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난 거야. 아,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네. 보통 요 강남이라고 하면 서초라고 하면 송파라고 하면 대부분 좋아하세요, 시청자님. 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만약에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리스크가 있겠지만 청계산 입구역이 있다 보니까 좋은 거고 네. 더불어서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 요 신노년, 노년 신사 열린 거 아시죠? 네네네네. 예. 이게 열렸다는 호재는 우리 시청자님 주변에 있어서의 쓰지 않던 토지들 있죠? 네네. 주변에 개발되지 않는 토지에 있어서 개발 압력이 더 가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담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신분당선이 좋은 소식이 나올수록
청계산 요 입구역에 있는 포레스타는 좋은 거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 네임밸류 속에서 좀 좋은 역할이 앞으로도 좀 계속 순항할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밑에 있는 용인 또한도 역시 뭐 손색이 안 좋은 걸 찾을래야 찾기가 좀 많이 힘들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포레스타는 15년식이고 네. 요 용인에 있는 롯데는 21년식이잖아요. 네네. 15년식인데 누구는 좀 오래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5년식이면 제가 봤을 땐 좀 준수합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용인 거는 GTX 호재, 플랫폼 시티 보상 호재, 그거를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서초 같은 경우는 신분 당선 연장에 따른 호재, 네. 그리고 더불어서 주변에 쓰지 않던 토지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또 주변에 자금이 크신 분들은 요 주변에 지금 토지를 또 매집하시거든요. 네네. 요즘에 이제 주택은 규제가 많으니까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 쪽으로 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내곡, 네. 세곡 요 라인쯤에.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뭐 선택의 기준이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글쎄 선택을 못할 것 같은데. 그쵸? 네. 제 우선 조언은 둘 다 들고 갔으면 좋겠어. 아, 제가 이제 다른 건 아니고 그 종부세 때문에 이걸 네, 네. 처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예, 네. 예, 예. 일단 네. 지금 하시고 싶으세요? 좀 더 지켜보고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하면은 올해 안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러지 않으면은 뭐 아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이렇게 종부세 부분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네. 좀 대출 끼고 좀 건물을 사시거나 네네. 아니면 토지 쪽으로 바꾸시거든요, 요즘에. 네. 요즘 트렌드가 그래. 두 채, 아. 세 채 있으신 분들은 종부세 내다가 진짜 내가 거덜나겠다. 네네. 바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은 뭐 건물 쪽으로 바꿔드리거나 토지 쪽으로 해드리거나 그런 걸 좀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불안한 마음이 크시면 호가를 좀 부동산하고 얘기를 좀 잘 조율을 하셔서 네. 저랑도 좀 상의하셔가지고 네. 이 가격이면 뭐 손해보는 가격이 아니니까 파셔서 그렇게 좀 갈아타시는 쪽으로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돈 내야 되니까. 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세를 받으시는 쪽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좀 차익을 내서 내가 네. 자산을 더 불리는 쪽으로 하시거나 둘 중에 네. 하나는 하셔야 되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분들은 4월, 5월에 좀 많이 오시긴 했는데 네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쨌든 지금 시기가 또 맞으신 시기인 것 같으시니까 여기에 맞춰서 제가 조언을 따로 한번 깊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너무 좋다라는 부분 네.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보유하시면서 저랑 같이 전략 짜시면 좋으실 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상담해 드릴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행복한 고민입니다. 지금 이 부동산 두 곳 모두 각각의 호재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기준을 잘 세우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현훈 전문가님이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때 조금 더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또 연결이 돼 있어서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땅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토지, 그러면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연천군이 100일이요. 연천군 101이, 예, 네, 302-4. 302-4요? 예. 네. 요 토지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 거기 토지가 전망이 있나 없나 그것 좀 궁금해서요. 아, 네. 이거 혹시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 굉장히 오래 보유하고 계셨네요. 예. 자, 근데 이거 이제 전문가님께 전망 한번 듣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지금 예. 계획 새로 세우시는 모양이에요. 예. 제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연천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천군 이 101이 302-4 토지인데요. 보유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여기 주변에 좀 좋은 소식이 있나 함께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면밀히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네. 목소리가 이렇게 이쁘셔요? 아유, 안 이뻐요. 제가 좀 걸걸해요, 목소리가. 아니, 이쁘신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토지를 보유하셨는데. 네. 야, 겉보기에는 막 저도 갖고 싶어요. 예. 모양도 이쁘게 생겼지, 도로도 붙었지, 환경도 좋지. 너무 좋죠?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궁금한 게 이걸 집안에서 물려받으셨나요? 뭐 예, 지인이 맞아요. 물려받은 거예요. 아, 물려받으셨구나. 예. 딱 보니까 기운이 좋아요, 시청자님. 예. 그럼 어쨌든 뭐 선대에서 뭔가 뜻이 있으시니까 좀 예. 뭔가 주신 것 같은데 주변에 예. 좀 호재를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통 이제 연천에 토지를 사시고 뭔가 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조언 가이드를 잡아드리게 되면 예. 이 북쪽은 함부로 가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예. 자, 강화도, 파주, 동두천,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막 고성 이 라인들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러면 이 북쪽 라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예. 언제 빛을 보는가? 예. 통일이 돼야 빛을 볼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 예, 예. 그럼 통일이 언제 될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쉽지 않아. 그래서 그렇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우선 조심스럽게 정말 하셔야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로 우리 시청자님은 집안에서 뭔가 뜻이 있으시니까 이걸 네.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호재가 경원선 아세요? 예? 경원선, 철도. 예, 예. 예, 여기 이제 전공 라인에서 이렇게 소요산으로 요렇게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도로도 요렇게럼 좋은 일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즉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신 요 101리에서 왼쪽으로 좀만 가시면 전곡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 전곡역 주변으로 해서 크고 작은 예. 개발과 역세권 호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상당히 좋아졌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시청자님은 현 상태에서 더 보유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번 갈아타서 좀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걸로 좀 팔아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 조언은 현 상태만 딱 봤을 때는 예. 한 번쯤 팔아서 갈아타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괜찮으실 것도 같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기다리다 보면 사람이 막연하게 기다려요. 예. 그럼 우리가 살더라도 막연하게 예. 살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관상이. 안 되죠. 웃던 사람도 막연하게 살다 보면 관상이 안 좋아져. 예, 예. 근데 관상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예. 좋은 부동산 사면 관상이 좋아져야 안 좋아져? 좋아지죠. 엄청 좋아져.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 웬만하면 좀 갈아타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철도 호재, 도로 호재는 분명 있어요. 예. 근데 대규모 투자 호재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예. 즉 봐야 된다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요거는 좀 시원하게 갈아타서 그동안 못 본 것까지 제가 한번 다 볼 수 있게끔 좋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제가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이렇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갈아타기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세세하게 봐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는데요.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